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자들과 악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은 350장입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6.25 전쟁 기념일로서 거짓된 자들과 악인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안 있으면 그 6월 25일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 6.25 전쟁이 발생한 지 1950년이니까 올해 아마 거의 69년째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69년째요. 거의 70년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6.25 전쟁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6.25 전쟁은 1953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근데 이게 김일성은, 북한의 김일성은 누구냐?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북한에는 김일성이 이제 북한에다가 38선 이북에 그쪽에다가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죠. 뭐 북조선, 뭐 인민공화국 이런 걸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에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는 8월 15일 건국일이 되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조선 뭐 인민공화국 뭐 그래가지고 나라를 세우죠.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시전선을 이렇게 왕래도 못하게 이제 다 막아놓고 갈라서 지내다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갑자기 이 남침을 한 거예요. 남침이라는 건 뭐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략을 했다. 남쪽으로 침략을 했다. 그래서 남침이라고 그럽니다. 남침, 북침 자꾸 혼동되는데 남침 그러니까 남쪽으로 침입을 했다. 그래서 남침이에요. 북쪽으로 침입했다. 그러면 북침이 되는 거고요. 그 남침을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이게 갈라지고 또 북쪽에서 이렇게 김일성이 남침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요, 당시에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때는 이해가 되죠. 저 북한의 김일성 치하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뭐냐? 70년 동안 특이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여행의 자유도 없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행을 못 간다, 정부에서 허가증을 받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난리 날 겁니다. 근데 북한이 여행의 자유도 없어요. 부모가 죽어도 40km가 넘으면 못 가게 한답니다. 평양에는 못 들어간대요. 아예 일반인들은. 요 근래에 뭐 허가 받고 들어간다는데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우선 이런 거 뭐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국가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유가 없이 그렇게 살은 겁니다. 종교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탈북한 사람이 대한민국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첫 마디가 아유 천국이 따로 없다. 여기 대한민국이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50년도 뭐 전쟁이 났을 때 또 60년, 50년 잘 몰랐을 겁니다. 지금 7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하, 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왜 6.25 때, 1954년 6.25 때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왜 싸웠는지 지금 돌아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전쟁 났을 때도 그 유엔 16개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자유를 지킨 거죠. 북한의 이 감옥 같은 생활, 이 공산주의, 이 무신론, 뭐 신은 없다 그리고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중심. 신은 없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뭐 사람 중심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 김일성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니까요. 혹시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뭐 사람 중심 사람이 자꾸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아예 지지하지 마세요. 투표할 때. 네, 그런 건 되게 김일성 사상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무신론, 사람 중심 무신론, 그다음에 폭력혁명, 계급투쟁하고요. 계급.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있는 것은 완전히 노동자, 농민이 뭐 주인이다 그래가지고는 이 자본, 뭐 사업가 이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다 빼앗고 그럽니다. 보세요, 공산국가 전에. 다 그러네요. 북한도 다 빼앗고 하도 자기들이 하다가 어떻게 다 망해. 평등. 다 똑같이 산다. 그럼 평등 그렇게 다 자본가들고 다 빼앗고 평등하게 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다 똑같이 거지가 되거나 같이 망한 겁니다. 그게서 이상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공산당들의 그 이상론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평화 그러면서 무장해자를 시켜가지고 상대편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 그래서 뭐 평등, 평화, 공산당들이 하는 이러한 거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그 6.25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사 교과서에 보면 이걸 일으키지 않았다고 또 기록하는 역사 교과서도 뭐 그거를 잘 빼놓고 전쟁 기록을 잘 안 써놓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6.25 전쟁을 또 내전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6.25 전쟁은 내전이 아닙니다. 왜? 그러니까 유엔군 16개국이 참전을 했죠. 그 내전이면 뭐 유엔 16개국이 왜 참전을 합니까? 내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북한이 남침을 한 겁니다. 김일성이. 이건 전쟁, 내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전쟁, 북한의 그 전쟁 범죄를 회복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북한 편에 들어서서 북한이 일으킨 게 전쟁 범죄가 아니고 내전이었다. 부득이하게. 이런 식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요. 내전이니까. 그런데 속으면 안 되죠, 또요. 그 최근에 제가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하도 뭐 말이 많아서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예, 직접 봤는데 제가 출판사는 제가 말씀드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점에 가서 하나 사왔는데 보니까 뭐
되게 뭐 우리나라 뭐 역사 뭐 연구소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 거 추천한 건데 보니까 현대사 부분에 보니까 일본 식민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아주 일본을 맹비난하고, 제가 그랬죠. 일본을 비난하고 식민지 비난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 하고 있잖아요. 북한 김일성이 남침을 할 때 대한민국을 유교전쟁 일으켰을 때 대한민국을 점령하지 못한 제1 원인이 뭐냐. 김일성이 그러는 거예요. 일본 한미일 동맹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 동맹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일본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일본의 그 식민지의 그 잘못된 거 이런 거를 얘기하더라도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한미일 이 동맹을 파괴시키려는 이 북한의 공작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북한은 6.25 전쟁도 일본이 미일 동맹 이 있어가지고는 이게 안 됐다. 그래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를 어떻게든지 이간질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한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일본을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일본 식민지 잘못된 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가 그 북한의 이 한국과 일본 사이 또 미국 그 동맹을 갈라놓으려 하는 북한의 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조심하면서 우리가 식민지에 대한 그 뭐 사과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서도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일본이 후방 기지가 없었으면 우리가 승리를 못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6.25 전쟁 후에 재건을 하는데 일본이 기술적으로 산업 이런 분야에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게 사실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발전이 없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그 1960년 국교 박정희 대통령이 정상하면서 뭐 보상금 해준다고 5억 불인가? 그거밖에 안 해줬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거. 그러나 그거에 못지않은 정말 진심으로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도와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그 식민지 배상금도 얼마 안 받으면서 다 이렇게 마무리해줬다. 국회 정상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발전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금 5억 불보다도 그 뭐 몇십 배 더 많은 거를 도와준 게 사실이에요. 그 명목상으로 그 서류상으로는 기입을 안 했지만 일본이 정말 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한 면으로 이렇게 도와준 게 많이 있습니다. 또 후방 기지로서 미국의 후방 기지로서 계속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북한의 그 남침을 계속 저지할 수 있었고요. 저 휴전 후에도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일본을 대할 때는 무작정 그 반일 데모 반일 이렇게 하는 게 그 능사는 아닙니다. 북한의 계략에 말려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보니까 그 국사 교과서 보니까 이제 오늘 6.25 전쟁 얘기 말씀드리면서 이 앞에 부분이 좀 서론을 제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하박국 선지자 얘기를 우선 제가 이거 말씀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 일본 식민지 일본을 그냥 비난하는 걸 써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을 막 비난하는 걸 많이 써놨는데 자세히 써놨어요. 근데 뭐 나쁜 사람 제가 읽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승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질 정도로 써놨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아주 그 가장 중요한 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기초를 쌓아놓은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북한에 보세요. 여행도 못 가요. 대한민국의 여행의 자유롭게 어디든 가면서 무슨 직업을 북한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기초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는 정말
굉장한 우리 5천년 역사 이래 어마어마한 이 공적을 쌓아놓은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초를. 근데 이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제가 읽으면 느낌은 그겁니다. 근데 또 6.25 전쟁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나 역사기 가서 아이고 6.25 전쟁 뭐 한 페이지인가 조금 나오는데 그것도 또 김일성은 가짜가 아니다. 이걸 선전하는데 집중을 했더라고요. 북한의 김일성이 가짜라고 그러는데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짜가 아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또 아주 김일성은 진짜 독립투사다.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역사 전반적으로는 김일성은 가짜 김일성, 진짜 김일성 장군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거기다 써놓고 그리고 뭐 북한의 김일성이 뭐 남침이라든지 또 살인, 독재, 체제 뭐 이런 건 전혀 안 써 있어요. 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조금 더 가서 보니까는 이 한국사 국사 교과서 보니까 제주 4.3 사건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뭐 양민을 학살한 학살이라고 써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양민을 학살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학살. 5.18로도 이거 학살이라고 써. 이게 제주도 4.3과 5.18가 학살이 아닙니다. 왜 학살이 아니냐면 학살이라는 거는 그 비무장한 시민이나 사람들을 죽였을 때 이거 학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총기를 가지고나 무기를 가지고 막 쏘고 서로 교전이죠. 교전. 이거는 제주 4.3 사건도 교전에 가깝습니다. 막 총을 서로 총 쏘는 걸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당시에 그게 학살이 아니면 교전입니다. 교전.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이런 걸 다 속여놓고 빼놓고 실제로 제주 그 당시에 그 거리에서는 뭐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 그런 막 구호들이 막 거리에서 외치고 다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기록해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정도로 역사 물론 교과서는 아니에요. 일반 한국사를 제가 보려고 최근에 하나 샀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였구나. 그리고 이 5.18 이것도 학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학살이 말씀드렸지만은 5.18 강주 사태도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교과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과서가 아니고 그 역사책을 최근에 사서 본 건데 이거 뭐 학살 언젠가 뭐 대통령님도 저 강주 5.18 기념시간 학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살이 되려면은 비무장한 시민을 죽이는 것이 학살이에요. 근데 강주 당시에는 제주도 물론 교전을 한 거죠. 제주 4.3도 막 총을 쏘고 서로 국군하고 교전한 상태였고 광주도 마찬가지로 광주 당시에도 보면 5.18 당시에도 보면은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기록에 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5.18 때 이 강주분들 죽으신 분들 솔직한 얘기로 초기에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하시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전남대학도 마찬가지. 왜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도 학교가 끝나면은 제가 연세대 앞으로 또 광화문에서 섰다가 연세대 광화문 서울역 앞으로 지나서 안양을 해서 집으로 제가 이제 통학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뭐 데모가 학생들 엄청났습니다. 뭐 연세대 앞에 광화문 뭐 서울역 앞에 서울대가 아니고 서울역입니다. 또 안양역 거기를 그냥 매일 통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수도 없이 봤죠. 그게 이제 청약하시는데 1월, 뭐 3월, 4월 다 각 전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았어요. 그 초기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광주인 경우에는 5.18 경우에는 왜 차이가 지냐? 그게 폭력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냥 체류탄 쏘면 도망가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유난히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극렬했습니다. 제가 연세대 앞에 항상 지나오면서 그 다음에 광화문에 지나서 서울역 앞으로 해서 이렇게 안양역으로 이렇게 집으로 오고 그랬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제가 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순수하게 학생들이 전라도에서도 광주에서도 그 초기에 그렇게 하다가 죽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 평안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솔직하게 얘기로 정말 민주화운동 서울도 그랬고 저기 뭐 부산도 그랬고 다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민주화운동을 했어요. 제가 다 봤어요.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거 부인하시지 말고,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다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운동하신 분들로서 아주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좀 불행히도 강주 5.18 같은 경우는 거기 보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저는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또 경상도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 출신입니다. 경기도가 제 고향이고요. 어릴 때부터 경기도 잘하고 경기도에서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편견을 갖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5.18 당시에 뭐 군용 트럭 500대, 600대 정도가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다. 군용 트럭입니다. 그 기아 자동차에서 탈취한다는데, 그 다음에 그 군용 트럭을 탈취했다는데, 그 기아 자동차에 보면은 진입로가 4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4개 중에서 3개를 차들이 못 다니게 땅을 파서 절단을 시켰대요. 저도 여러분 여기 대학교 3, 4학년 그 당시에 우리 대학교에서 다 군사 교육을 다 받습니다. 군사 교육도 저도 군사 교육도 받고 다 뭐 누구든지 다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별 훈련까지도 다 받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어느 진입로 4개 중에서 3개를 차단시켰다. 땅을 파가지고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그리고서 그 아시아 자동차에 있는 그 트럭 500대와 또 장갑차 뭐 대여섯 대를 가져갔다, 시민군들이요. 야, 근데 이건 시민들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굉장히 의심이 된다. 왜냐? 이건 군사작전입니다. 이건 보통 민간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입로가 4개 있는데 3군데를 절단을 했다, 도로를. 야, 이거는 시민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고, 이건 군사작전입니다. 굉장히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요, 이 정체불명의 한 1000여 명이, 제가 그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어서 제가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오해를 갖고 듣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쉬어봤어요. 쉬어보니까 1000여 명 됩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막 그냥 장갑차 타고 막 트럭 타고 그러는 사람이. 근데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근데 유탄 발사기 이거 M16 들고 다니는 사람, 제가 군사학을 훈련을 받고 그래서 다 압니다. 대충 딱 보니까 M16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탄도 있고, 기관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총기가 5000여 점이 막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 전라도에 있던 무기고 40 몇 개를 다 털어가지고 5000여 점이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 그 어디 막 돌아다니고, 또 실탄이 몇십만 발이. 이거는 교전입니다. 내전이에요, 내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24단이, 서울에 있던 24단이 전방에 있던 강제에 진입하는데, 야, 이게 또 진입 과정도 제가 기록을 보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정치인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야당이에요. 그 기록에 나온 걸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니까 그 24단이 진입할 때 보니까 그 이제 광주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고속도로에. 근데 그 앞에서 500~600명이 이렇게 시민들이 막 환영하더래요. 환영하는데 그 시민들 뒤에서 있다가 갑자기 복면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이 24단 차량을 다 빼앗고 탈취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총도 M16도 막 탈취하고. 근데 이것은 매복이라고 그랬는데, 매복이 아니고 군사학 용어로 볼 때 이거는 잠복입니다. 사람들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는 건 잠복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그 1980년대는 이 초급 장교들이요, 이 장교들이 있잖아요. 아로트시 그 다음에 이런 장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방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아르투시 장교들 당시에 보면은 대학교 이제 3, 4학년 훈련받는데 보면 다 아주 굉장히 엘리트들만 갑니다. 그 다음에 비율이 높았어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엘리트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장교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예의 바르고 아주 시민의식이 높고 다 그런 사람들이 장교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분들의 장교들이 초급장 다 지휘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도 증언해 보면은, 이거는 뭐 잠복이 아니고 매복이라고 그럽니다. 매복. 장교들, 당시 ROT 장교들 관찰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엘리트들이에요. 당시에 육군사관, 공군사관학교가 저희 때도 보면은 이 장교 과정에 들어가려고 하면 30대1, 40대, 50대1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반 ROTC 장교들도 비율이 뭐 5대1, 6대1 하고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주 유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증언하고 그런 걸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관찰력이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매복이, 잠복이 아니고. 이 수상한 사람, 이 500명이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거죠. 그게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6차례에 걸친 감옥 공격, 교도소 공격, 이건 이해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공격하던 사람이 피살됐다고 그래요. 그 시체가 다 어디로 왔는지. 참, 이거 다 미스터리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방송이나 MBC 강조했던 문화방송, 관공서, 무슨 경찰서 이런 거를 방어하고, 되게 우리 전국적으로 다 그 당시에 있어, 저도 보아서 알지만은, 저도 그냥 체류탄 가스에 매일 다니면서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도 경찰서를 습격한다든지, 문화방송국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범하게 방송국, 강주에서는 문화, 경찰서 이런 걸 막 방어하고 습격하는 겁니다. 참 이게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정말 놀랄만한 일은 도청 지하실에 2000여 발의 다이나마이트가 완전히 장치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이나마이트를 폭파시킬 장치가 완전히 돼 있다는 거는 이게 허구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광주 지역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장로교 전도사님이 당시에 사망한 전도사님이 기록을 봤는데,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로는 강주에 자기가 도청 지하실에 이 다이나마이트가 터질까봐 그걸 지키고 있었다. 어느 무슨 전도사님입니다. 장로교 통합인가 그래요. 5.18 때 그분 추모 예배가 있고 그래서 그게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이 틀림없는 겁니다. 2000여 발이 강주 도청 지하실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 폭발시키게 설치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장교 과정이라든지 특수훈련 받은 사람도 이 다이나마이트 설치 못합니다. 기관총이라든지 아니면 권총이라든지 M60 이런 것까지는 고급 훈련에서 다 받지만은 다이나마이트는 특수군 중에 특수군들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사님의 얘기로는 그게 만약에 터졌으면 광주의 3분의 1 정도가 날아갈 뻔했다. 그래서 자기는 조마조마했다. 그런 추모 예배 때 기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나네요. 이게 거짓이 아니죠. 사실이죠.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태가 또 끝난 다음에도 총기가 1000여 점이 쇄수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행방불명이 됐대, 총기가. 한두 정이 아니고 1000여 점. 그런 실탄이 거의 10몇만 불이 아직도 회수가 안 되고, 어디로 왔는지. 무기고 탄약고에 다 기록이 됐는데 그게 회수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다, 그게. 자, 이러한 일들이 5.18 때 기록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학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학살, 이거는 교전을 방불케 하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헬기 사격 이런 것도 나오는데, 헬기 조종사분,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헬기에 막 총을 쏜 헬기에 조종사도 다치고 막 그랬습니다. 밑에서 막 총을 쏴가지고 헬기에다가, 그러니까 아마 총을 쐈을지도 모르죠. 그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에서 총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대응하는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총을 가지고 또 무장을 하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이게 지금 오늘 6.25 전쟁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6.25 전쟁 후에도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 근데 당시에
이러한 것들이 6.25 전쟁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그냥 혼란스럽잖아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강조 5.18 이 문제는, 이거는 정말 저도 이 지어봤어요. 하도 이게 무슨 말이 많고 그래서. 근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이것이 무슨 뭐 망언이다, 무슨 뭐 이렇게 뭐 막말이다, 막말이다. 그걸 떠나서, 망언이다, 막말이 이걸 떠나서 사진은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제가 지어보니까 1000여 명 정도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뭐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장갑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어보니까. 이게 누군지 해야 됩니다. 강주 시민들, 돌아가신 분들, 정말 민주화운동 하시는 진짜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명예는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와 마찬가지로 아울러 이 1000여 명의 정체불명의 이러한 사람들,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전쟁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분란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거는 뭐 막말이나 망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얼굴이 사진 있는 걸, 그게 무슨 뭐 막말이나 망언입니까? 망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20세기의 가장 과학에서, 범죄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이 뭐냐면 DNA 발굴입니다. DNA. 그 다음에 얼굴 인식이에요. 이미 미국에서 얼굴 인식이 이게 보편화가 돼서 구글 같은 데서는 공항 같은 데 설치해서 범인들을 잡아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다 완전히 과학적으로 이미 확증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미 5.18 때 그렇게 그 정체불명의 1000여 명의 얼굴들을 찾아도 없지 않습니까? 없다가 보니까, 찾다 보니까 뭐 북한군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비슷한 게 많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북한 쪽의 이게 얼굴 인식에서 일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막말이다, 망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어느 살인 현장 사건이 났는데 DNA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일치한다. 그러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이나 아니면 TV나 신문에서 이 사진에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근데 뭐 북한 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건 막말이다, 망언이다 그럴 것이, 그러냐, 이거 한번 왜 그런지 조사해보자. 이것이 올바른 거죠. 근데 말도 못하게 하고 망언이다, 막말이다 그러면 이거는 과학을 부인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잘못된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뭐 북한군이다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찾아도 없으니까요. 저도 이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근데 북한 사람하고 비슷해? 북한에 지금 현재 아주 고위직에 다 있습니다. 비슷해? 그러면 그거 한번 조사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도, 야, 북한 비슷한데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그 남북 회담하고 그럴 때 그거 물어보고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가서 2번이나 3번이나 갔잖아요. 그럼 가서 5.18 때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내려왔다. 그랬다고 그러면 정말이냐고. 그러면 2000년대에도 북한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도 이게 북한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내려왔다 그랬는데, 야, 이게 정말 이 사실이라면 이 사실인데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회담을 하고 내려왔는데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납니다. 3번이나 갔잖아요. 그 판문점에서 만나면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내려온 게 사실이냐고. 아니라고 그러면 그걸 북한이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합리적인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왜 못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그렇게 돼야 이거 빨리 이 분쟁이 끝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북한하고 그게 만약에 사실인데 북한하고, 야, 우리 사실이라고 숨기자. 그러면서 하면 계속 서로 숨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한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면 계속 어느 살인자가 거짓말을 점점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뭐 북한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런 의심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이게 의심이 안 들으면은 그건 언론도 아니고 개인도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냥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이나 TV에서 이거를 인식 못한다면 그건 언론도 아니고 TV도 아닙니다. 또 대한민국 사람들 그거는 이 지각이 없는 거죠. 지각이 없다고. 예? 상식적으로 이렇게 봐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를 따져보고 판문점 안 하면 물어보자. 그 사람들이 또 북한에서 아니다 그러면 야 아니라고 그런다. 그 얼굴은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그러느냐. 그럼 북한이 거짓말하는 거고요. 왜 같이 거짓말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같이 거짓말하는 것을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오해를 받으니까 자꾸 국론이 분열되는 겁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6.25 전쟁 후에 이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제2의 6.25 사변이 되는 겁니다. 제2의 6.25 사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6.25 전쟁이 이래가지고 한 1000여 명의 이 정체불명의 북한에서 보내가지고 저 전라도 지역을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려 왕건이 삼국을 통일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나주 지역을 먼저 점령을 했어요. 배를 타고 와서 나주 지역을 점령하고서 삼국 통일을 시킨 겁니다. 후삼국을.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자꾸 주장하는 그런 식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저는 이미 오래전에 고려 역사를 보면서 이게 고려 연방제가 김일성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미 오래전부터 감을 잡았어요. 자, 그러나 이거 할 때 항상 조심할 것은 순수하게 강주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하신 분이 있어요. 그 강주 지역에서. 그런 분들까지 민주화 공을 폄하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은 진심으로 우리가 예우를 하고 또 민주화 유공자로서 대우를 하고 그래야 돼요. 그것까지 완전히 폄하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1980년도 이전에 정말 전라도분 저도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굉장히 아주 친하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80년대 이후에 이런 일이 터지고는 완전히 원수가 됐어요. 원수. 정말 그 80년도 전에 70년대에 얼마나 제가 가깝게 지내고 전라도 분들하고 제 친구도 많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정말 그때가 그립습니다. 지금 어떻게 원수 아닌 원수가 돼 있어요. 제2의 6.25 사변이 이제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 TV, 방송국 말만 하면 막말, 망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이 30분이 넘게 갔는데요. 이제 하박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박국. 그 뒤에 제가 간첩 활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하박국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하박국에 보면은 이 우리나라도 70년이 넘어도 아직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하박국도 당시의 유대 나라가 보니까 정말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버리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야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으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자,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막 한탄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부르짖어도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욥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보면 욥기도 21장에 보면 그런 말합니다. 욥도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여 세력이 강합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스라엘 중 다윗도 13편 시편 13에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왜냐? 악인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야,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이 다윗은 자기가 넘어질 뻔했대. 에레미야도 그런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12장에서 어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합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에레미야 12장. 오늘 하박국이 그러는 겁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그렇게 잘 됩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여호야김 왕 때 그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굉장히 아주 악전을 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또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걸 지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런 거를 지적하고 얘기할 그 진정한 사랑이죠. 그게 가만히 악을 향해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북한이 저지르는 이 악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거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고 그것이 바로 북한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옹호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건 북한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니까 개성공단 저 미국에 가서 개성공단 그 대표분들이 뉴스에 보니까 저 미국 의회 국회의원들 앞에서 평화에 기여했다 개성공단이. 그래서 개성공단을 계속 빨리 열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암 걸린 사람한테 기름진 고깃국을 많이 먹여서 많이 먹이면서 건강에 기여했다 그렇게 말한 거고 비슷합니다. 암 걸린 사람이 고깃국 기름진 거 먹을 때는 맛있겠죠. 그러나 그 병을 더 악화시켜서 불치의 병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더 이상 고치지.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지난 세기 동안에 그거 하면서 그동안에 핵무기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직접 핵무기 개발하는데 쓰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있으니까 쓰죠.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는 다른 돈 가지고 그거 핵무기 개발하는데 쓰는 겁니다.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그 핵무기 개발하고 금강산 그 지원금 그렇게 했으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라. 그리고 우리 개성공단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죠. 평화에 기여했다고 기여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더 불치의 병이 돼서 정말 치유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 또 남한의 목사님들도 북한 엊그제 가서 또 예배드리고 복음 통일하자 또 그러시는데 이것도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합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일본 식민지 시대 때도 저 일본 기독교고 한국 기독교고 복음 통일했어요. 그래 우리 천황 저 신사 참배하면서 우리 같이 복음 통일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대한민국의 그 정동 감리교에서 그렇게 하자고 신사 참배하자고 가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북한에는 김일성 우상 아예 헌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초헌법으로 10계명이 있어요. 김일성 완전히 김일성 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김일성 신을 섬기면서 복음 통일할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 처음에는 김일성교 섬기지 마, 절하자, 그런 말 안 하겠죠. 그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색이 나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시상주의 또 감상적 민족주의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저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 북쪽으로 북진 통일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조용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남북으로 내가 갈라놓은 것이다 통일하지 마라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반통일 세력입니까 그럼? 거기 하나님이 통일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내가 갈라놨다 그리고 그 역대기 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냥 말만 하면 평화통일 그런 게 좋은 것 같죠. 자유를 다 빼앗기고 신사 참배하면서 일본 식민지 생활 하듯이 김일성 그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가 독재 국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거예요. 통일지상주의, 감상적 민족주의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박국에 보니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북한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죄를 지적하고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올바른 선지자면은 뭐예요? 북한에 대해서 이거 핵무기 버려라, 이거 개성공단 열어라, 이것만 할 게 아니고 핵을 포기하라,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죠. 핵을 포기 안 하면 우리가 개성공단 안 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금강산다, 그건 어림도 없다. 아니, 이건 핵 포기도 안 하고 말이 했는데 무슨 뭐 개성공단 열어야 된다고, 평화에 기여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평화를 더 악화시키고 불치의 병으로 만드는 거죠. 안 걸린 사람들한테 그냥 고깃국을 잔뜩 줘가지고 기름진 거 더 고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자꾸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걸 지적을 하고 바른 길로 가.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악인이 이렇게 또 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악인을, 예? 의인을 멸하려고 합니까? 유다를 멸하려고 합니까? 예, 심판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악한 일을 많이 했다. 2장에 보면 그런 노래. 바벨론이 화했을진저, 우상을 섬기고 그런 바벨론을 갖다 멸망시킨다고, 심판하신다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시편 73편에는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다윗이 고민했잖아요. 왜 악인이 그렇게 잘 살고 고통도 없고 잘 먹고 뭐 피리 불고 뭐 비파 소리 들리고 막 그렇게 잘 삽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시편 73편,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적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왜 악인이 잘 사니까 자기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기가 그걸 알았다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지금도 저 북한 6.25 전쟁 후에 7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아직도 전쟁 상태나 다름없는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70년간) 악이 계속될 것 같이, 그러나 악이 계속될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악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오래 걸리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멸망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다윗은 자기가 악인이 그렇게 잘 되는 거 보고 그냥 넘어질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실족해서. 그러나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악한 것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70년 얼마나 깁니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6.25 전쟁 이 70년 후에 지났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멸하신다.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을 벌하기 위해서 악인을 도구로 쓰시지만 그 악인은 마침내 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오랫동안 잘 되고 망하지 않고 그러겠지만 언젠간 악인은 망하고, 그러나 의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이제 물론 전쟁 피해가 뭐 얼마가 그런 얘기는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70년이 되도록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뭐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다윗도 실족할 뻔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이 하박국 선지자도 어쩐 일입니까? 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오래 이렇게 참으시는 거는, 더딘 것은 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만 회개하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6.25 전쟁 후에 아직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특히 대한민국에는 지금 군론이 분열되어 있어요. 특별히 지금 나라가 반으로 군론이, 그 주 원인이 주로 이제 1980년대 5.18 그 이후로, 왜냐 이것이 그 사건이 제2의 6.25 사변이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2의 6.25 사변, 이 가능성이 밝혀진다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문제,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